단계별로 푸나요? 코로나 상황이 1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더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과 백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특별 인센티브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6월 14일부터 3주간 도내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에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나 저희 도에서는 하루빨리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범 적용을 정부 시행에 앞서서 3주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춘천, 원주, 강릉은 제외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1, 2, 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운영 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수 조치 중심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로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며 모임 식사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내 시범 적용에는 개편안 1단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편안 적용에 따른 방역 위반 방지를 위해 일부 수칙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안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별 방역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진단검사 버스 운영과 자가검사 키트 보급으로 신속한 선제검사를 실시해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방역권의 지역 맞춤형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하절기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해서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분기를 집단 면역 조기 발생을 가능케 할 분수령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 이외에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제한되고 있는 관광문화, 예술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젊은층 가족 단위 등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방역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아울러서 빈틈없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신다면 개편안의 성공적인 시행과 함께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3주 이후에는 이제 정부 개편안이 그때 맞춰서 시행이 되면 그때 맞춰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저희는 이제 시범 적용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개편안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계 구분은 그때의 방역 상황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환자 확신 상황에 따라서 단계 조정 여부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계에 대한 기준이나 뭐 단계 지금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3주 후에 정부 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또 이제
최종적으로 좀 변경되거나 이런 단- 가능성이 있는. 단계 조정은 우리 지역의 이제 코로나 발생 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다른 시군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뭐 지금 우리가 하는 1단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편안이 시범 적용하는 개편안이 사실상의 정부안이나 3주 우리보다 3주 늦게 시작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안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정부안은 기초로 이걸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어떻게 우리가- 보면 정부안인데 강원도가 예. 선제적으로 시범 대상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는 거예요. 예. 3주간 앞당겨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춘천 원주 강릉에 인접 지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활권이 비슷해서 오늘 저는 화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완화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집중 대도시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됐는지. 사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기준이 4인에서 8인으로 이제 확대되는 게 이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도의 발생 상황이 춘천, 원주, 강릉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른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뚜렷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과 구분해서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름철 앞두고 조치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영동 지역 동해안권에 대한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영동 지역은 지금 강릉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다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속초나 양양 이런 쪽으로 하면 지금도 주말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또 우려나 또 대책 관련돼서도 좀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계 이제 휴가 시즌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바 있고요. 그 정부에서도 이제 금년에 특별 방역 대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좀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춘천, 원주, 강릉에도 이 지금 개편안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어떤 기회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확진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호전되고 진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시범 적용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3주간 이제 10일부터 3주간은 춘천, 원주, 강릉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고 3주간은 그렇죠. 이 3주 후에 춘천, 원주, 강릉이 만약에 안정이 됐다. 네. 2명 이하로 그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기준에 맞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간 총 좀 기준이 좀 틀리네, 그죠? 확진자 수.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은 이제 확진자 수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25. 이 표랑 다른가요? 그러면 춘천, 원주 인구 10만 명 이상은? 그래서 10만 이상이죠. 그렇네. 춘천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가 되면 1단계고 20명 이상이 되면 이제 2단계가 되고요. 요것도 그럼 포함해 주셔야겠어요. 원주는 이제 25명 기준입니다. 이거 다른구나. 강릉은 15명. 그러니까 10만 명 이하가 이제 5명 기준인데 그 춘천은 제가 하나 더 그렇죠. 그건 이제 10만 명 저희가 이상에 대한 기준도 이게 없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희 김 기자가 질문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들을 보면 지금 전부 다 1단계 적용을 받으면 사적 모임이 할인이잖아요. 그럼 해수욕장에서도 8명이 모여서 외부 외지 사람들이 8명이 그냥 모여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뭐 인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고. 양구나 화천이나 이렇게 보면 출퇴근하는 사람이 여기 춘천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춘천의 생활 근거지로 춘천을 보는데 그분들이 그 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 주말 금요일 토요일 그 일요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변가에 그 동해안 이렇게 오시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의 접촉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서비스업에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거는 거기 그 관리하는 그 종사 그 업체라든지 사업주가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감염된 사례는 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 사회와의 접촉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쪽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는 수도권의 친척, 지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더 큰 위험이 발생하는 거지.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시설별로 방역 점검을 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이제 이게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 방역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되는 그 모임 제한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축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를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조화를 시켜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경제도 이제 조금은 숨통을 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방역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유흥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이제 방역 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고요. 그 도민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이 시범 적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 접종률 제고가 사실 젊은 층들이 아직 그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유효할까요? 이거 인센티브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접종 사항을 봐가면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맞으시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맞으시면 그분들에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젊은 층도 이제 젊은 층들이 접종이 목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구체화해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